전투복을 입은 성인 남자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초군사훈련장. 이곳에는 독특하게도 네덜란드에서 온 젊은 성인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 사이에 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장에서 훈련이 시작되기 전 해당 네덜란드 남성들은 자신보다 덩치도 작고 여리여리하게 생긴 한국 남자들을 둘러보며 잔뜩 어깨에 힘을 준 채로 가소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훈련이 시작되면서 이 네덜란드 남성들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과 사격을 즐기는 평범한 네덜란드 대학생 마르틴 호프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많은 분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저의 이야기는 한국 분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과거 동양인 남자에 대한 자그마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동양 남자들은 머리카락을 염색이나 하고 비쩍 마른 몸에 여리여리하게 생겨서 하는 행동들도 남자답지 못하고 여성스럽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어울리는 다른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동양인 중에서도 특히 한국 남자들이 더욱 그러하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제가 사는 이곳 네덜란드에도 한국의 여러 가지 K-팝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문화들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K-팝을 부르는 한국 남자 가수들은 하나같이 여리여리하고 머리에 염색을 하며 곱상하게 생긴 것이 전부 여성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하는 행동이나 말들도 나긋나긋한 것이 제가 생각하는 남성성을 지니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하겠지만 이곳 네덜란드에서는 남자들의 남성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뭐랄까? 이곳 사람들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라는 생각들이 깊게 박혀있죠.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저였기에 한국 남자들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저는 평생 그러한 생각에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저에게는 특이하게도 일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저보다 2살 많은 동네 형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이슨이라는 이름의 그 형님은 한국으로 떠난 지는 벌써 2년째인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여서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는 너무 섭섭해서 울 뻔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이슨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을 자주 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방학 기간이 되니까 또다시 연락이 와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야, 마르틴. 너 아직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너 방학했지? 이참에 한국에 놀러와라. 친구들 데리고 너가 말하는 여리여리한 한국 남자들의 실체를 보여줄게. 아주 재밌을 거야. 저는 제이슨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곳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알파남으로 군림하며 여성스러운 한국 남자들 사이에서 왜 상남자 행세를 하겠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이슨은 느닷없이 저에게 한국으로의 초청을 제안한 것이죠. 여리여리한 한국 남자들의 실체를 보여준다나 뭐라나. 저는 처음에 제이슨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괜한 소리를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몇 번 더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게다가 한국으로의 여행 경비도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며 친구 2명까지만 더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이슨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가고 싶어도 경비가 비싸서 못 가는 친구들을 많이 보아왔기에 이번 기회에 거의 공짜로 한국을 여행하겠다 싶었으니까요. 제 친구 중에는 유독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빠져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기에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가면 걔들은 아주 좋아서 팔짝 뛰겠다 싶었죠. 게다가 이참에 저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제이슨처럼 저의 남성성을 한국에서 마음껏 뽐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질 몸을 만들었지만 어딘가에 자랑할 만한 곳이 딱히 없어서 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이기도 했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저의 마음을 공감하실 겁니다. 우람한 저의 근육질 몸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은근히 즐기는 그 느낌요. 무언가 모를 우월감도 생기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죠. 이러한 제이슨의 제안을 저와 제일 친한 친구 2명에게 전달했고
역시나 저의 예상대로 그 친구들은 무조건 가자면서 흥분하여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더니 한국에 가면 어디를 여행할지 미친 듯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친구에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 코스는 제이슨이 특별하게 별도로 준비해놨으니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말들을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자유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공짜로 하는 한국 여행이었기에 군소리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죠. 이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줄은 말이죠. 우리는 잔뜩 기대감에 찬 상태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알려진 대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 그 자체였죠.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하나하나 모든 순간이 신기하고 황홀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들뜬 기분으로 한국에 있는 제이슨과 만났고 우리는 한동안 한국의 맛집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시차 적응 잘하면서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즐기자고. 내일부터는 너희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던 여리여리한 한국 남자들의 실체를 보게 될 테니까 말이야. 제이슨은 불고기 식당에서 미친 듯이 식사를 하고 있던 나와 친구들에게 알 수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저 형이 무슨 속셈인지 알 길이 없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별로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에게 불고기라는 이 미친 음식밖에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날 제이슨의 집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첫날에 대한 노고를 따뜻한 마음으로 풀어제치며 하루를 마감했죠.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야, 마르틴. 일어나. 지금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제이슨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덜 깬 채로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제이슨의 재촉에 저와 친구들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어딘가로 거의 납치되듯 끌려갔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렇게 다급하게 끌려가는 사이에 언뜻 제이슨을 보았는데 제가 잠에서 덜 깬 탓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이슨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가득하다고 느꼈습니다. 제이슨의 차에 탑승하여 한참을 이동한 우리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기초군사훈련장. 그랬습니다. 이 미친 제이슨이 우리를 군대에 입대를 시킨 것입니다. 저와 친구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며 우리가 한국에 여행을 하고 싶댔지 누가 이런 곳에 오고 싶어 했느냐고 따졌죠. 하지만 제이슨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나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우릴 설득하는지 앉은 자리에서 지갑을 내어줄 뻔했죠. 좋은 말로 설득을 하는가 하면 그것도 안 되니까 어제 먹은 불고기 값이 얼마에다가 이번 여행 경비가 얼마인데 전부 지급을 할 테냐고 협박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경험은 이곳 한국이 아니라면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일 테니 긍정의 마인드로 임하라고 했죠. 고민 끝에 제이슨의 말대로 한국이 아니면 경험해보기 힘든 귀한 경험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해보자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한국 남자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 뭐 그렇게 힘든 게 있겠냐고 자만을 하기도 했죠. 은근히 저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근성 같은 것이 생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러한 저의 생각은 불과 1시간을 채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군복으로 환복을 하고 뜀박질을 하며 체력 기초 테스트 시험을 했고 아주 잠시의 휴식이 끝난 뒤 곧바로 각종 제식 훈련의 기본 자세를 배우고 오후에는 짧은 거리였지만 행군까지 하면서 거의 녹초가 되어버렸거든요. 저와 친구들은 초반에는 시시덕거리며 이 상황을 재밌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즐겼는데 어느새 우리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흐르는 땀을 손으로 닦아내느라 대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자그마한 한국인 남자가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싱긋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여유있는 대화까지 시도하더군요. 저는 고마운 마음과 함께 다소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딱 봐도 저보다 덩치도 작고 키도 작은 한국 남자에게 도움을 받은 데다가 저는 힘들어서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든 지경이었는데 능숙하게 말을 걸어오는 상대방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유독 이 남자만 특별한 체력을 지닌 유전자를 가진 사람인가 싶어서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았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한국 남자들의 분위기는 저와 친구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기진맥진해서 퍼진 친구들이 하나도 없고 다들 쌩쌩하게 행군을 하고 있더군요. 이런 제기랄. 대체 한국 남자들은
평소에 어떤 체력 관리를 하는 거지? 나 역시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는 사람인데 저들은 대체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진심으로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체력을 보유하게 된 것인지 궁금했죠. 이런 행군과 같은 훈련들은 지구력은 물론이고 단체 행동에 대한 훈련이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끈기와 체력이 관건인 훈련이었습니다. 이날 행군을 통해 어쩌면 한국 남자들이 제가 생각하던 그런 유약한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죠. 저와 친구들이 참여하게 된 기초군사훈련은 일종의 체험훈련과 같은 이벤트의 성향이 짙었는데 그럼에도 최대한 실제 한국의 남자들이 훈련받는 과정들을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미리 경험해 보기 위해 이곳에서 이벤트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되어 참여하는 한국 남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도 추억 삼아 오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행군 때의 그 한국 남자들의 여유로운 모습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죠. 저들은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기에 처음인 나보다 여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금이간 자존심이 다시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은 그러한 사실이 위안이 되긴 했죠. 일종의 자기 합리화였긴 하지만요. 3박 4일로 진행되는 해당 행사에서 가장 곤욕스러웠던 것은 이곳에서 실제로 숙박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몸을 혹사해서 그런지 이곳에서 주는 음식들은 아주 맛있어서 나름 만족했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부분들과 힘든 훈련들은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자유를 향한 목마름의 행진과도 같았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첫날과는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을 맛봐야만 했죠. 처음에는 군장을 차고 나눠주는 총을 들고 이런저런 설명들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지금 하는 훈련이 꽤 흥미롭고 재미있는 훈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페인트볼 서바이벌이라니 이거 완전히 재밌겠는데? 친구들과 저는 그동안 맥없이 흐리멍텅한 눈빛에서 동공을 크게 확장시키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제야 우리들의 실력을 제대로 뽐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페인트볼 서바이벌 훈련은 살상력이 없는 특별히 제작된 총으로 팀 대항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면서 팀워크를 다지고 전략과 전술을 펼치기도 하면서 팀원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죠. 페인트볼 총에 맞은 대원은 곧바로 사망 처리가 되어 탈락하는 것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산의 상부에 있는 깃발을 먼저 탈취하거나 상대팀을 전원 사살하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주말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 사격장을 종종 갔었고 꽤 수준급의 사격 실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적을 사살하고 승리를 쟁취하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그러한 다짐은 불과 10분 만에 허망한 망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우리 팀원 전원 사살 상황을 피하고자 팀원이 된 친구 한 명에게는 빙 둘러서 깃발을 탈취하는 목표를 주었고 나머지 팀원들과 저는 돌아들어가는 친구를 엄호하면서 다른 적들을 사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초반에는 깃발을 향해 잘 올라가면서 적들도 사살했고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딘가에서 팍 하는 소리와 함께 페인트 총을 맞아버렸고 그대로 저는 사망 처리가 되어버렸죠. 누구에게 맞은 것인지 궁금해서 주변을 살펴보니 저 멀리서 웅크리고 있던 73번 훈련생이 보였습니다. 저는 얍삽하게 멀리서 저격을 한 해당 훈련생을 보고 분노를 감출 수 없었죠. 솔직히 저 정도의 거리에서 저를 어떻게 맞춘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무언가 반칙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말입니다. 결국 제가 사망 처리되면서 우리 팀원은 탈락하고 말았고 이번에도 한국 남자팀에게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드디어 훈련의 마지막 날이 당도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육체적으로 힘든 훈련은 하지 않더군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엄중하면서 진중한 분위기로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설명도 길었는데 알고 보니 오늘은 실제 총으로 실탄을 사용하여 사격을 진행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실탄 사격을 진행한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어제까지 지속되던 패배감 때문에 풀이 죽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야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승리의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는 갈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이 온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그렇게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성큼성큼 각자의 사격 사로에 위치하여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평소 네덜란드 사격장에서 사용하던 총기와는 다른 총이었지만 소총류도 사용할 줄 알았기에 사격을 하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죠. 단 10발 만에 이 모든 승부가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벤트 성답게 만발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주어지는 상황이었기에 우리는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했죠. 사격 신호가 떨어졌고 저는 호흡 조절을 하며 들숨과 날숨을 적절히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끝숨에서 숨을 멈춘 저는 한 발씩 신중하게 사격에 임했죠. 모든 사로의 사격이 끝이 나자 우리는 모두 표적지를 향해 일발 명중을 외치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표적지와 가까워질수록 저의 얼굴에는 번지는 미소를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10발 모두가 표적지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분명히 승리의 기운이 저에게 올 것이라 장담했죠. 하지만 채점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악하고 말았죠. 이번에도 저의 승리는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73번 훈련 번호를 가진 한국인 사내가 호명되었고 10발 만발의 기록으로 최종 우승을 거두었죠. 이런 제기랄. 또 73번이야. 저 훈련병은 어제 페인트볼 서바이벌에서 저를 사살하는 기록을 세운 바로 그 훈련병이었습니다. 그토록 먼 거리에서 저를 맞춘 것이 요행이나 반칙인 줄 알았지만 그의 사격 실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모든 것을 인정하고 축하의 인사를 건네기 위해 그에게 다가간 저는 여태까지 놀란 것은 세 발의 피라고 여겨질 정도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격 때문에 갑자기 시력이 이상해졌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73번 훈련병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기 때문이었죠. 훈련모 때문에 그동안에는 눈치채지 못했었는데 알고 보니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었던 겁니다. 이런 미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저런 할아버지가 여기에 왜 있는 건데? 알고 보니 어제 페인트볼 서바이벌에서도 그토록 먼 거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웅크리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무리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나이여서 다른 팀원들을 엄호하는 역할을 맡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아이의 이런 사격 실력을 보이다니 저로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잠시 뒤 저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익숙한 모습의 젊은 한국 사내가 73번 훈련병에게 다가가더니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젊은 사내는 첫날 행군을 하던 날 저에게 여유롭게 말을 걸며 손수건을 건넸던 그 남자였죠. 알고 보니 이 남자와 73번 훈련병은 부자지간이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가기 전 아버지는 그런 아들과의 마지막 추억을 남기고자 이곳을 방문하였다고? 알고 보니 한국의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경험했던 3일간의 훈련들을 1년을 넘게 매일 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미친 일이었죠. 저는 그제야 제이슨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죠. 이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한국 남자들을 그따위로 평가하다니. 그런 저 스스로가 무식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남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뒤에 숨겨진 냉철하고 짐승 같은 강인한 면모들을 잘 알기 때문이었죠. 만약 저의 사연을 우연이라도 알게 된 분들이 계신다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남자들의 여리여리한 외형에 속지 마세요. 그들은 강력하게 훈련된 짐승과도 같은 자들입니다.